자, 기하학적 확률에 관한 문항이야. 뭐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학적 확률에 관한 문항인데, 사실 여기서 지금 내용탕에서는 통계적 확률에 관한 건 거의 다 뺐어. 기하학적 확률 중심으로 지금 문제를 보고서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진 이동하는 도형에 의한 기하학적 확률, 즉 확률의 상황 자체가 앞에서 확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 확률적인 함수나 확률적 계산이 변화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그랬지? 전에 성균이 문제처럼, 뭐 큰 수가 나올 때 작은 수가 나올 때, n보다 큰 수 나올 때 작은 수 나올 때 이런 상황이 갈라져가지고 확률적 계산식이 좀 달랐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확률적 계산식에 변화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그 19페이지, 15페이지 문제처럼 이제 움직이는 도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확률. 움직이는 도형에 의해서, 즉 확률적인 사건의 영역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조건에 따라서 변화할 때, 그러면 이때 이 확률 함수역 확률이, 이때 확률값이 어떤 하나의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된단 말이야. 예를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해서 뭐 이렇게 공이 하나가 있고 이런 사각형 틀 내에 작은 원반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원반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하자. 그리고 무작위로 다트를 던져가지고 이 원반에 맞추는 거야. 그렇다 한다면은 이거 원반에 맞을 확률이 어떻게 돼? 시간에 대한 함수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지, 면적이 변화하게 되니까. 그치? 그러면 결국 이때 이 확률은 결국 전체의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확률적인 경우의 수는, 확률적인 요소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시간 t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지, 이것이. 그치? 면적 함수로서. 그치? 시간 t에 대한 어떤 면적의 면의 함수로 나타나게 돼. 이런 이제 문제까지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연속적으로 확률적 상황이 변화할 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에 관한 이제 문제로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기하학적 확률에서 조금 더 연산 난이도를 좀 높인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풀이의 방향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풀어보도록, 방향성을 여기서는 좀 정립하고 갑시다. 알겠죠? 문제 읽어가면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전자다트 1이 있다. 자,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P라고 한다. 그림 1에서처럼 전자다트 내부에 그림 1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두 개로 이루어진 영역 라지 A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두 개로 이루어진 영역 B가 있다. 그림 1의 영역 A와 영역 B는 서로 겹치지 않으며 점 P를 기준으로 각각 점대칭인 도형이다. 전자다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총인데 이름을 JS-샷이라고 하자. 자, JS-샷으로 전자다트를 겨누어 쏘면 반드시 전자다트 내부에 한 점이 표시되게 된다. 또한 총을 쏠 때 전자다트 내부의 어느 한 영역 안에 점이 표시될 확률은 그 영역의 넓이에 비례한다. 자, 참가자가 안대를 사용하여 쏘게 하므로 쏘는 시간이나 쏘는 사람과는 무관하다. 전자다트 1을 파는 회사가 이벤트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자, 이제 구체적인 조건이지. 어떤 참가자들을 선정한 후 참가자 모두에게 JS-샷을 주고 동시에 전자다트에 쏘게 한다. 동시에. 이때 영역 A 또는 B에 못 맞힌 사람은 다시 한번 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자, 다시 쏜 후에도 영역 A 또는 B에 또 다시 못 맞추는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쏠 기회를 준다고 한다. 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게임을 지속하게 된다. 전자다트 2는 그림 1에서의 영역 A가 점 P를 중심으로 초당 1라디안, 초당 각도, 초당 1라디안만큼 시계 방향으로 매끄럽게 회전하고, 영역 B는 점 P를 중심으로 초당 2분의 1라디안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매끄럽게 회전한다고 하자. 이거 지금 뭐가 좀 제시는 빠졌는데?
영역 A가 점 P를 중심으로 초당하고 뭐 만큼에서 빠졌는데 거기도 2분의 1 라디안만큼이야. 초당 2분의 1 라디안만큼. 즉 A는 시계 방향으로 2분의 1 라디안만큼. 거기 써놔. 몇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B 역시는 B는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1 라디안만큼. 매끄럽게 회전한다고 한다. 이때 영역 A와 영역 B가 겹치는 부분을 영역 C라고 한다. 자, 그리고 JS샷으로 쏠 때 전자다트 내부에 한 점이 표시되는 방법은 전자다트 1과 동일하다. 자, 이번에는 맞출 확률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치? 얼마만큼? 겹치는 영역 C만큼 A, B의 면적의 합에서 뭘 빼야 돼? A, B의 면적을 해서 겹치는 영역만큼의 면적을 한번 빼야 되지, 이거는. 그치? 중복되어지니까. 자, 기본적인 이제 문제 조건 구성을 갖다 확인하시고, 문제 1번. 자, 전자다트 1. 이번에는 이건 고정된 전자다트지. 전자다트 1을 사용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다. 참가자 4명 중 2명만 3회까지 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3회 이전에 쏘기가 끝나서 3회에서 게임이 종료될 확률. 즉, 2명은 어떻게 끝난다는 얘기야? 2명은. 그치. 첫 번째나 두 번째 전자다트가 맞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회에서 게임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 맞추지 못한 2명이 3회에서 2명이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야 게임이 끝나지, 3회에서. 여하튼 맞춰야 끝나니까. 알겠지? 종료될 확률을 재심은 A, B를 활용하여 XA, B라고 하자. 이때 X1, 루트 3의 값을 구하시오. 자,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고 4명 중에 또 다른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겠지? 그치? 즉 4 컨비네이션 2를 생각해야 될 테고. 그쵸? 그리고 그 2명 중에 어떤 경우들이 있어? 둘 다 1회에 맞추는 경우. 둘 다 1회에는 못 맞추고 2회에 맞추는 경우. 그치? 그리고 한 명은 1회에 한 명은 2회에 맞추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2명이 2회를 못 맞추고 마지막 3회에서 둘 다 동시에 맞추는 경우. 이런 경우의 조합들을 생각해야겠지? 자, 전체 면적은 일단은 4, 4, 16에서 영역의 면적은 이미 정해져 있죠? 맞추는 확률은. 그래서 16분의 얼마? 1 루트 3이니까 1 플러스 3이 되어서 1 플러스 3 곱하기 2지? 그치? 사각형의 면적. 고정된 나트니까 요거는. 그래서 8의 면적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한 사람이 다트를 맞출 확률이 2분의 1씩이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이런 것들은 계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푸는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좀 무식하게 계산하면 사실 다 되지. 응? 뭐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1명이 선택되어서, 그쵸? 4명 중에 1명이 선택되어서 얼마만한 확률로? 첫 번째에 맞추는 경우.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그치?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또 1명이 이 선택된 1명이 2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첫 번째에는 못 맞추고 두 번째에 맞추는 경우. 그치?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이 선택되어서 나머지 3명 중에 1명 중에서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확률. 3명 중에 1명이 선택되어서 맞추고 못 맞추는 확률. 그쵸? 그 다음에 4명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따로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2명이 빠졌으니까. 그쵸? 컨비네이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쵸? 컨비네이션 계산할 필요 없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번 못 맞추고 한 번 맞추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에 따른 확률들의 합을 갖다 계산하면 확률의 경우들을 이거는 곱해야 되죠,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 안에서 이런 사건과 이런 사건. 이 사건의 확률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의 확률과 이 사건의 확률과 이것들은 곱하여서 그 각각을 또 다 합해야 돼. 생각보다 꽤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죠. 그래 안 그래? 응? 이걸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쉽게. 이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생각해서 경우의 수들을 너무 많은 경우의 수들로 펼쳐지는 경우에 그 조합들이 지금 애매하거나 계산상의 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 사실 지금 이 계산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지는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이 첫 번째 맞추거나 두 번째 맞추는 경우들을 일일이 지금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진 거지, 이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두 가지 경우들을? 뭘 하냐면,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참가하는, 마지막이니 어차피 세 번째 끝나니까. 세 번째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를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사건의 언어적인 요소를 조금 활용하자는 거야. 세 번째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나 두 번째 맞추는 경우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맞추는 경우들을 갖다가 일일이 첫 번째 맞추냐, 두 번째 맞추냐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할 게 아니라 뭐만 따져주면 돼? 세 번째 참가하지, 3회째 참가하지 못하는 확률로 우리가 계산해 주게 되면 이 두 개의 상황, 앞에 두 개의 상황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자는 거야. 여사건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 사태에 대한 나머지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런 건 좀 잘 기억해둬. 계산 편리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이 3회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맞히는 확률, 이 다트에 맞추는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하자. 2분의 1이라고 하자. 일단 관계식으로 만일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못 맞히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나야 되지. 3회에 일단은 3회까지 가는 확률을 생각하면. 그리고 1에서 뭘 빼면 돼? 확률 1에서 3회까지 가는 확률을 빼버리면은 3회까지 못 가는 확률이 돼버리게 되죠. 뭔 얘기 알겠어? 그래서 1에서 뭘 빼자? 첫 번째에 맞추지 못하는 확률 1-P. 두 번째도 못 맞춰야 되지? 두 번째도 맞추면 안 되지? 첫 번째나 세 번째까지 가는 경우는 첫 번째 못 맞추고 두 번째도 못 맞추는 경우지. 그러니까 1-P의 사건이 몇 번 반복돼야 돼? 두 번 반복돼야 돼. 이러면 세 번째까지 가는 사건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1에서 이걸 빼면 어떻게 돼? 세 번째까지 가지 못하는 확률로서 이것들이 통틀어서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P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3회 때 요거 우리가 8분의 1로 계산한 요거의 구조는 P를 이용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게 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맞히지 못하고 요거는 3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확률. 그 다음에 3회에 참여하고 끝내는 상황.
이건 세 가지 사건이 나열돼야 되지. 첫 번째 못 맞추고, 두 번째 못 맞추고, 세 번째 맞추는 사건. 그치? 이렇게 분리하고 나니까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뭐 해주면 돼? 4명 중에 어떤 2명을 선택하는 경우에서만 이건 그려주면 되지. 4명 중에 2명 선택하는, 이걸 묶어서. 그치? 그리고 4명 중에 2명은 이런 상황.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자연스럽게 따로 컨비네이션을 뽑아내지 않더라도 나머지 2명은 저절로 이걸로 처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계산은 뭐만 계산하면 돼? 4 컨비네이션 2. 둘을 뽑아서. 어떤 경우? 그쵸. 4분의 3이 몇 명? 2명. 그 다음에 8분의 1이 몇 명? 2명의 사건의 계산으로 전체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흔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일단 당장 뭔가 눈에서 정리하려고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논술 문제라든지 수능형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보다 어떤 특정 사건까지 가는 경우의 수다. 반복되는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어떤 특정 상황이 n번째 어떤 특정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편하다? n번째에 가는 사건과 n번째에 가지 못하는 모든 사건.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룹을 둘로 나눠주게 되면은 식의 정리들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떤 특정 하나의 단계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지는 확률을 갖다가 기호화해서 정리를 해두고 나머지를 관계식화해서 만들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가 몇 명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의 경우는 어떤 확률이 되어지는가. 알겠죠?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전체 몇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 해당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식의 구성과 식 정리 방법에 관한 것, 요거 조금 잘 기억을 해두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가 1이고 그 다음에 B가 2이다. 자, 시간 T초가 주어질 때 전자다트 2. 전자다트 2는 확률이 변하게 되지. 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요 P라고 하는 요 확률이. 그치? 자, 그리고 이때 이 뭐 초기 조건으로부터 시간에 따라서 이건 면적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 맞출 확률 P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시간의 함수로서 PT, 시간의 함수로서 이게 변화되게 되지?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치? 자, 그리고 전자다트 2의 영역 C의 넓이. 영역 C의 넓이는 이제 겹치는 영역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겹치는 영역의 넓이를 C라고 하자. 자, 그리고 이때 이것의 C의 넓이를 우리 FT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요 PT는 시간 T에서 다트에 맞을 확률은 전체 16의 면적에서, 그치? 전체 16의 면적에서 A와 B 각각의 면적, 즉 1과 루트 2라고 했으니까는 원래의 면적은 얼마야? 1 플러스 2의 2배가 되겠지. 즉 6의 면적을 가지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A, B 면적의 합이 6이 되어지는데 그 6에서 얼마만큼 빼야 돼? 겹치는 면적 C만큼, 즉 FT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나오게 돼? 그러면 다트의 면적이 나오는 거지. 그치? AB 각각의 면적의 합에서, AB 각각의 면적의 합에서 겹치는 영역 C의 면적을 한번 빼주면
한번 빼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면적,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그 면적의 비율이 시간 t에서의 확률 pt가 될 거야. 자, 어떻게 계산하려고 하는지 이 방향성을 문제에서 지금 두고서 있는 거야. 문제에서. C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자, f 4분의 파이, f 2분의 파이, f 4분의 3파이를 각각 계산해봐라. 그리고 시간 t에서 영역 C에 맞출 확률 GT를 구하시오. 여기서는 PT라고 안 그러고 이제 GT라고 표현해줬네. 그치? 그러면 GT는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GT는 전체 면적 얼마? 16분의 A의 면적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2지.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 그치? 그게 4. 이게 총 6. 6의 면적에서 얼마를 뺀다? C의 영역에 해당하는 FT의 시간 T에서의 C 영역의 면적. 요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냥 FT 아니에요? C에 맞추면 아, 그러네. 여기서는 C에 맞출 확률을 계산했네. AB 영역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럼 여기서 6에서 뺄 필요 없이 그냥 16분의 FT로 바로 되겠네. 그치? 이 문제에서는. 자, 그 GT를 구하시오. 다만, 이제 시간은 0에서 파이까지. 0에서 파이까지 하게 되면 한 바퀴 다 굴러버리게 되지. 반만 움직이더라도.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치? 도형들이 대칭을 이루고 배열됐기 때문에 제로부터 파이까지만 회전시켜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반복되는 상황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거는 FT 구하는 문제지. 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먼저 F 4분의 파이, F 2분의 파이, F 4분의 3 파이 이거 하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러겠어? 특이점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고 그로부터 면적 변화 FT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 이걸 조사하라고 문제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 거야. 생각할 거 없어. 그냥 해보면 돼. 자, A는 시계 방향으로고 B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어. 2분의 라디안만큼.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생각만 해도 되냐면 이것도 좀 요령있게 해야 돼. 둘이 상호간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A가 움직이는 것과 B가 움직이는 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가 움직이는 속도를 몇 배? 2배로 해버리면. 즉, 뭐 예를 들어서 B가 좀 크니까는 A가 B 속에 포함되어 들어가겠지. 이 문제 한번 잘 생각해봐. 왜 하필이면 A 값이 1이고 B 값이 루트 2일지. 그치. 사각형 A의 대각선의 길이, 즉 가장 먼 반지름을 회전하잖아? 회전하고 훑고 지나가는 영역은 가장 먼 점까지의 거리가 중심이 되겠지. 크기가 되겠지. 제일 큰 크기가. 반지름이. 그렇잖아. 근데 A가 회전하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 거리는 뭘 넘을 수 없어. 한 변의 길이가 1,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넘을 수 없잖아. 그럼 대각선 길이가 얼마야 지금? 루트 2란 말이야. 그리고 B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란 얘기지. 즉 A는 어쨌든지 B 바깥으로, 끝부분이 B의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어 없어? 그렇지. 언제나 겹친다면은 B의 안쪽으로 A가 무조건 겹치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 특별한 값을 준 이유가. 자,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B를 고정시켜 놓고 A가 움직이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 자, 먼저 F 4분의 파이. F 4분의 파이라는 건 결국 4분의 파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는 4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갔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는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얼마만큼 간 거야? 그것의 2배만큼 간 거죠. 왜냐면 A와 B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F 4분의 파이가 되어지게 되면, 자, B를 고정을 시키고 A가 움직이는 경우로 한다면, 최초에 A가 여기 있었지, 이렇게. 그치? 4분의 파이면 대각선이 2분의 파이만큼, 그치?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하여서 2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회전하겠지? 응? 그 대각선이 어떻게 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야 돼.
맞나? 아, 2분의 1 라디안씩 움직였으니까 그냥 4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네. 그치? 그냥 t만큼 그대로 움직인 거지. 왜냐면 t가 4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a가 움직이는 게 몇 분의 몇 파이? 8분의 파이. b가 움직이는 게 8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라디안만큼 움직이니까. 그치? 시간 t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ft, t가 그대로 회전한 각도가 되겠네. 4분의 파이니까 45도 움직이면 대각선 여기 와 있어야 되지.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게 돼? 이런 식으로 걸쳐 있게 되죠.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해서. 그리고 겹치는 면적이랑 결국 여기가 될 테고, 요 면적의 몇 배? 2배를 취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거 직접 구해주면 돼. 1. 그래서 면적 해서 여기에 2분의 1의 면적. 그래서 면적의 합이 얼마? 요건 1이 되어지겠지. 그치? 2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일 때. 그래서 F 4분의 파이는 얼마? 1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여기와 어디에서? 이쪽 반대편에서 이런 식으로 또.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면적까지 해가지고. 자, 2분의 파일 때는. 2분의 파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간 거지. 그래서 1의 면적과 1의 면적 해서 겹치는 영역은 F2분의 파이는 2의 면적이 될 테고. 그 다음에 F4분의 3파이는 이번에 4분의 3파이는 이번에 어디에서 어디가 있는 거야? 4분의 3파이까지였으면 여기에 있던 놈이 여기까지 간 거지. 그러니까 즉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이때는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조건들은 뭐냐면, 이 조건들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시간 t에 대해서 연속으로 해가지고 gt를 계산하고 그랬는데, 지금 요거는 뭘 가르쳐주고 있는 특별한 값들을 구하도록 한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첫 번째의 경우는 어느 때냐면, 만일 4분의 파이 시간 이전에는 어떻게 돼? C의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야.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즉 0에서부터 t가 4분의 파이까지는 C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고. 영역 C가.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쵸?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도 증가하네.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요 뒷부분 남아있는 게 아직 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C는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는 4분의 3파이까지는 이때는 점점 감소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는.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얘는 C의 면적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가 돼요. 지금. 맞나? 그치?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면 여기네. 그치? 여기니까. 이쪽 반대편. 여기니까는 이때까지는 이제 또 C의 면적이 점점 감소하게 돼.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2에서부터 1까지로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되겠지. 그치? 응? 그래서 이런 각각의 상황들의 변화를 고려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함수의 증감이 서로 달라지고 나타나는 면적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치? 그리고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여기서 같이 증가를 하더라도 증가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얘가 회전한 각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죠. 그치? 얘가 이렇게 회전할 때 이 회전한 각도는 어디에 해당하게 돼? 시간에 따라서. 여기가 시간 t에 해당하는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최초에 이렇게 있던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는 만큼 요 안으로 요만큼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4분의 파이 전까지는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형태가 돼 있까지 아직까지 대각선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증가하는 함수야. 즉 이때까지는 t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시간 t에 대해 각도 t에 대해서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그쵸? 즉 구간을 나눠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t는 여기가 1이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탄젠트 t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면적은 그쵸 2분의 1 탄젠트 t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ft는 어떻게 되는 거야? ft는 2분의 1 탄젠트 t로 계산됩니다. 2배. 그치 2배 곱하기 2배. 그쵸? 그리고 이에 대해서 gt를 계산하면 또 16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이때는 얘가 일반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요 뒤쪽이 조금 남고 앞쪽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t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이건 어디를 계산해 줘야 되냐면 이쪽에 이걸 계산하기는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디? 오히려 여기를 계산해 주는 게 편하지. 1에서 뭘 빼주는 거? 이쪽의 면적을 빼주는 거. 그치? 각도는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에 대해서 1이고 그치?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코탄젠트 값이 나오겠지. 그치? 응? 그래서 전체 면적 1에서 이때 ft는 여기서 ft는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뭘 빼줘? 그치? 탄젠트 2분의 1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를 빼고 여기 전체에다 몇 배? 2배를 곱하여서 ft를 계산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튀어나올 때는 여기서 나오는 상황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치? 2분의 파이를 넘어서게 되면은 여기가 조금 바깥쪽에 조금 튀어나오고 안쪽에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겠지. 그치? 그럼 이때 t는 어디가 t가 되게 돼? 이때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가 되죠. 어쨌든 이 변이 이렇게 온 거니까 이쪽에 있는 변이 시간 t 동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t니까는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t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여기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t 플러스 2분의 파이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요거를 빼줘야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걸 빼는 방식을 택해야겠지. 무슨 얘기 알겠지? 1의 면적에서 요거 마찬가지로 여기는 바깥쪽이 요만큼 조금 튀어나오니까 요 부분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요 삼각형의 면적에서 요 각을 뭘로 표현해야 돼? 요 각을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시해야 돼.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탄젠트 값 취하고 똑같이 반복된 계산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면적의 함수가 달라지지 지금. 그치? 들어가는 상황이냐 빠져나오는 상황이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영역을 설정한다면 t의 영역은 4분의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분의 3 파이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도 포함하지? 그치? 어떤 상황? 이번에는 대각선을 여기에 대각선을 지나서 4분의 3 파이 대각선을 지나서 그것이 빠져나오는 상황. 즉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C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때는 또 여기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야겠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T라고 생각했을 때 요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래서 요 각도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또 삼각함수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면적 바로 계산해서 두고 됐지? 자,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 그리고 거기에 이제 16분의 1 취해가지고 우리가 GT까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확률, 이런 것들 우리가 시간에 따른 어떤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근데 시간에 따른 함수지만 결국은 지금 요 세타를 갖다 우리 회전각을 시간 t에 관계시켜가지고 쓴 것처럼 결국 이 시간 t가 회전하는 각에 관련된 거잖아. 즉 변화하는 면적의 어떤 변수로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함수로 주어지고, 응? 그리고 이제 확률을 실제로 이제 맞추는 확률을 이제 계산하고 영역들이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의 문제 3번은요. 이거는 이제 이 함수 GT에 관한 성질을 묻는 문제야. 문제 2에서 GT는 구간 0에서 M 폐구간 0,M 사이에서 점대칭이고 구간 0와 N 사이에서 선대칭이다. 자, M과 N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이 각각의 영역의 변화의 함수를 구하도록 했잖아. 이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는 거야. 알겠지? 일단 개형을 대략적인 개형을 그어야 돼. GT의 개형은 결국 뭐의 개형을 따르겠어? FT의 개형을 그대로 따르지. 16분의 1을 취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개형을 그리고 그 개형에 따라서 점대칭이 일어나는 점과 중심점, 점대칭이 중심이 되는 점과 함수상에서 점대칭이 중심이 되는 t의 값과 그 다음에 선대칭의 중심이 되는 t의 값. 그게 곧 x 좌표상의 영역이 될 테니까.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m과 n이 되는 거지. 그치? 그걸 찾아내고 설명을 하는 거야. 즉, 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서 만들어진 함수가 어떤 개형을 띠고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함수의 성질을 분석하는 문제인 거야. 대칭성의 문제, 확률 문제 좀 떠나서. 문제 4번. 자, 전자다트 2에 이번에 전자총을 쏘아서 C에 맞히는 사람에게 이번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려고 한다. 뭐 돈 관여되면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있어? 확률 계산하고 기대값. 요런 거지, 보통. 게임에서. 자, 2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려고 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단 한 번만 쏠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엔. 그리고 참가비 10,000원을 받기로 했다. 자, 문제 2와 문제 3의 결과를 활용하여 오직 상금의 기대값만을 고려할 때 이 게임에 참여할지 결정하시오. 단, 함수 GT는 주기 파이 함수이다. 그 시기, 그치? GT 이꼴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 파이를 가진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하자. 시간 T. 이 중에 0에서 파이 사이에서 한번 쏜다. 중간에. 어떤 특정 시간에. 알겠지? 자,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 기대값은. 일단은 기대값을 계산해서 상금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해서 그것이 뭐보다 클 때? 참가비 10,000원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치? 크거나 같을 때까지는 쏠 수 있겠지? 왜냐면 같으면 손해는 안 보니까 적어도. 그치? 이럴 때도 이제 등호 조건이나 이런 것도 잘 생각하면서 써야 돼. 그럼 결국 여기다가 확률에다 기대값 곱하면 되잖아. 20만 원 곱하면 되잖아. 그럼 확률에다 20만 원. 그럼 확률 계산해야 돼. GT 계산해야 돼요. GT는 이미 다 했죠? 앞에 다 했어. 그럼 확률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확률 계산은 영역 C에 맞추는 겹치는 부분에 맞출 때 결국은 이거 GT가 맞출 확률이잖아. 전체 면적에 대해서 FT 영역의 면적의 비율이니까. 그치? 즉, 뭐에다 뭘 한 거? GT에다가 뭘 곱한 거? 각각의 시간대는 GT에다가 20을 곱하고 20을 곱한다. 근데 모든 T에 대해서 그 작업을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적분이 되는 거죠, 적분. 제로부터 파이 사이까지 이 함수 G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치? 근데 적분인데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분 계산을 몇 개로 나눠서 해야 돼. 그치? 제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제로부터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치?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 파이까지. 물론 함수 형태가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일부분은 이제 빼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 그치? 통합시켜가지고 좀 요령있게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20을 곱하게 되면, 그리고 그 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클 때. 큰지 작은지 그걸 확인해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구하는 이제 함수 gt의 제로부터 파이까지의 면적을 하고 면적을 계산해서 적분 계산해라 그 뜻이야. 알겠죠? 적분 계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값을 계산해서 그것이 1만 원보다 큰가 실제로 해보면 이제 1만 원보다 좀 더 큰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중간중간 이제 식을 정리하는데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긴 한데 결국 여기서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했잖아. 시간에 따른 상황의 변화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얼마큼 정확하게 분석해서 쓰느냐 파악하느냐 문제의 성질을 파악하는 이게 이제 핵심이 문제인 거야. 알겠지? 자, 뭐 지금 시간 주면 좀 풀어볼 수 있겠어, 뭐?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거보다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제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와 4분의 파이도 2분의 파이까지는 했지? 그치?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이 함수 ft를 추정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2번의 내용들만. 문제 1번은 할 필요 없지? 응? 문제 2번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3번에 실제로 문제 3번은 사실 뭐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 3번을 빼버리고 문제 4번. 그것의 적분값 계산하고 알겠지? 함수 gt의 적분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대값까지 계산하는 거. 요거까지만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점대칭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성질 3번 문제는 뭐 확률보다는 대칭성에 관한 문제니까. 물론 이제 대칭성을 활용하면은 4번 문제를 조금 더 적분 계산을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알겠지? 예를 들어서 선대칭이 있다고 한다면 x 이퀄 그치? n에서 선대칭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0, n에서 선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선대칭이 나타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반복돼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적분의 영역을 좁혀주면 되겠지? 그치? 그걸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3번을 일부러 낸 거야. 낸 건데, 그걸 무시하고라도 뭐 할 수는 있어. 알겠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는 코탄젠트 t죠. 코탄젠트 t야 이거는.
문제 4번은 문제 3번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적분 계산하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적분 4개를 다 풀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3번을, 가능하면 3번의 그래프 개형 정도를 해보고 대칭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끝났어? 근데 이거요. 4분의 5파이가 하나 4분의 5 아니야? 근데요. 이게 점대칭이어서 0부터 8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주기가 파이라서 0부터 8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치? 왜 그럴까? 사건 공간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표본 공간도 2배로 똑같이 늘어난단 말이야. 아, 똑같아지는구나. 그치. 파이만큼만. 반복되면. 그러니까 확률 계산할 때 주기성이 있을 때는 한 주기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사건 공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표본 공간도 같이 늘어나니까 비례해서. 결과는 나왔네. 함수의 개형은 안 만들어 봤어? 이건 따로따로 다 했잖아. 함수의 개형을 만들면은 대칭성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대칭성이 있으면 문제 푸는 영역이 줄어들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 적분들을 이 영역별로 이걸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중에 어떤 한 영역을 갖다가 계산해서 실제로 그 함수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탄젠트 함수와 같이 가잖아. 그리고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코탄젠트 함수로 가지.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연결되어서 그 함수를 실제로 해보게 되면 실제로 연결되게 돼서 이런 식의 형태를 갖다 띠게 돼. 이런 유사한 형태를.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자, 그리고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성이 있다. 그러면 반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대칭성이 있단 말이야. 점대칭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점대칭이 있으면 잘라서 4개의 영역으로 잘라가지고 여기는 전체 요 면적의 4분의 1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치? 이 면적과 요 면적이 어떻게 되겠대? 같아지게 돼, 점대칭성이 있으면. 그치? 사실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지는 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지지? 그래서 4분의 1에서 요 면적을 빼게 되면, 알겠지? 그러면 요 면적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의 합. 혹은 뭘 빼주면 돼? 요 면적을 계산한 후에 제로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적분하는 거지, 탄젠트만.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거 전체 영역의 2분의 1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요 면적을 빼면은. 그러면 아예 그냥 요걸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지. 그치? 그렇게 해서 2배를 취해주게 되면 여기까지 전체가 다 계산이 되게 되지. 점대칭, 선대칭은 그래프 형태로만 구별할 수 없거든요. 아니요. 식으로도 만들 수는 있어요. 식으로 만들고 확인할 수는 있어. 점대칭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점대칭이라는 건 어떤 특정 점이 선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의미의 x에 대해서 어떤 값이 같다는 걸 보여주면 돼. 이 함수가 만약 fx라고 한다면, 그치?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fx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그치? 여기서 x니까. 그치? 파이 마이너스 x. 그치? fx가 파이 마이너스 x하고 같다는 걸 요거 보여주면 되거든. 그러면 요 x를 중심으로, 뭐야? 파이 마이너스 x? 점대칭 f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x는 16분의 2 합니다. 아니, 일단 요거, 선대칭성 먼저 보이면. 그럼 그냥 파이 아니에요? 2분의 파이 파이 마이너스 x 아니에요? 플러스 요 특정 값에 요걸 찾아야 되니까. 요걸 찾는 문제니까. 여기를 m이라고 한다면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그치? fx의 m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그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m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대칭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쵸? 2분의 파이에 어차피 요거는 m이니까.
m, 2m-x가 되겠네. 그치? 혹은 m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겠다. f의 m 플러스 x와 f의 m-x가 서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해서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m의 점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점대칭이 되어지는 점은? 점대칭이 되어지는 점에 대해서 좌우가 어떻게 되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찾으면 될까? 점대칭성. F 2n 마이너스 x 더하기 x는 16분. 그치? 점대칭성에서는 두 값의 합에 대한 걸 찾아주면 되지. 그치?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요 값들의 평균값이 뭐다? 항상 같아지는 거지. 2분의 fx, 여기 x 뭐 x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2분의 fx 플러스 fx 프라임이 항상 같아지는, 그치?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는 그 점을 찾아내는 거지. 그 값이 결국 f, 여기도 뭐 m이라고 한다면 fn과 같아지는. 즉, 2분의 m 플러스 x, f의 m 플러스 x 플러스 m 마이너스 x의 2분의 1의 값이 뭐 같아지는? fm과 같아지는. 이 점이 뭐가 되어지게 돼? 이건 점대칭성을 가지는 점이 되는 거지. 그치? 응? 뭐 점대칭과 선대칭의 성질을 일단 함수의 관계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족하는 점들을 찾아내면 돼.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점대칭과 선대칭이 어느 정도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경우에 m이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알겠지? 여기선 추정치가 지금 4분의 파이에, 그치? 4분의 파이에서 16분의 1이 되게 되지? 그치? 그래서 4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점대칭을 일어나는 것 관계식으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결과들은 모두 다 옳게 나왔고 그 그래프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봐봐. 알겠죠?